이거 뭐야? 신PD, 내 계정을 회사에서 만들었나? 저희는 아닌데요. 이거 사칭 같은데요? 헐, 여러분 저 아닙니다. 습지 마세요. 사칭주의, 톡상담 마크가 있는 채널은 모두 가짜이니 이런 채널은 우선 거르세요. 무분별한 채널 생성,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카카오 측의 채널 개설 시 검증 강화가 시급합니다. 평생 투자 동반자 이 트렌드가 사칭 근절에 앞장서겠습니다. 네, 이 트렌드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또 오늘 기초 차트 강의 함께하게 됐는데요. 오늘도 저희의 구세주 민영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제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캔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우리 캔들이 만들어지는 원리는 사실상 우리 지난 추석 강의 때 말씀을 드렸으니까 디테일한 것은 살짝 넘어가고 네. 캔들을 또 어떻게 보는지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드릴 텐데, 화면을 보시면은 네. 당연하게도 빨간색으로 올라가면은 우리가 이제 또 양봉으로 양봉. 네, 네.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파란색으로 내려오면은 또 음봉. 당연하게도 음봉으로 네. 네, 우리가 또 말을 하죠. 그래서 올라가면 빨간색이고 내려오면 파란색이고 네. 음봉과 양봉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사실 양봉과 음봉 아닌 놈이 하나 있습니다. 뭔가요? 양봉도 아니고 음봉도 아닌 놈이 딱 하나가 있거든요. 오. 혹시 알고 계시나요? 아니요. 처음 들어보셨죠? 네. 이거를 많은 사람들이 물어보면은 뭐지? 이렇게 좀 대답을 항상 하더라고요. 근데 막상 제가 알려드리면 이게 있었지 하거든요. 이렇게 예, 되는 맞습니다. 우리 트레이더들 같은 경우에는 항상 추세가 지속되기를 원합니다. 그쵸. 네, 왜냐하면 추세가 지속이 돼야 한 추세로 쭉 가야 이제 상승도 쭉 지속되고 그러면서 수익도 쭉 올라가는 그렇죠, 것이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상승도 아니고 하락도 아니고 이렇게 한 자리에 머물러 있는 보합 뭔가 상태에서 이렇게 있는 건가요? 맞아요. 상승도 아니고 하락도 아닌 상태가 만들어지게 되면은 네. 요렇게 옆으로 쫙 이어지게 됩니다. 오. 네. 이렇게 만들어지고 여기서 살짝 위아래가 살짝 만들어지면은 약간의 십자 형태가 만들어지게 되죠. 네. 추세가 이게 쭉 가야 좋은데 네. 이게 오류인지 실수인지는 모르겠지만 올라가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는 캔들의 형태가 만들어지게 돼버렸어요. 네. 캔들 차트의 유래가 네. 일본에서 만들어졌다라고 합니다. 근데 일본에서 실수라는 단어의 의미가 네. 약간 좀 비슷한 발음으로 도지라고 발음을 하더라고요. 도지. 네, 그래서 도지. 이러한 캔들을 우리가 도지 캔들이라고 많이 부르고 도지코인이 있습니다. 생각나네요. 그렇죠. 도지코인이 생각나죠.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양봉 캔들, 그리고 파란 색깔인 음봉 캔들, 네. 그리고 그 사이에 도지 캔들, 이렇게 총 도지 세 가지 캔들. 정도가 있다라고 이해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 도지 캔들에 대해서 원래 좀 알고 계셨죠? 보니까 알 것 같은데 그쵸? 저걸 도지 캔들이라고 부르는지는 오늘 처음 알았어요. 그렇구나. 네. 이런 약간 실수에 유래되었다 그래가지고 도지 캔들이라고 말을 하기도 하는데, 이 도지 캔들을 모르시는 분들도 있겠고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네. 이거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는 또 다른 또 재미가 있습니다. 어떻게 첫 번째로 분석하나요? 옆으로 이제 기어가겠죠, 당연히. 네. 도지 캔들은. 네. 그런데 이게 만약에 윗꼬리가 길게 달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분석을 하냐면은 도지 캔들은 시가와 종가가 같은 같다. 거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시작은 여기서 시작을 했고 위로 올라갔다라는 것은 한번 위로 올라갔을 장중에 수가 있겠죠. 올라갔다가 그렇죠. 네. 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내려왔다는 겁니다. 네. 이 캔들이 하나가 만들어질 때 네. 올라왔다가 내려왔다 뜻이거든요. 네.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 알 수 있는 게, 올라갔다가 내려왔다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마지막에 내려가고 있었잖아요. 네. 그럼 이 캔들이 만들어지고 난 이후의 흐름은 내려갈 가능성이 조금 더 높겠죠. 그쵸. 그러니까 이 윗꼬리가 길게 달린 이 캔들은 이 캔들이 나타난 이후에 아래쪽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네. 우리가 알 수 있겠고, 네. 또 추가적으로 옆으로 쭉 기게 되는데 아래꼬리가 길게 달려 있는 경우, 그러면 네. 장중이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면서 종가를 이렇게 형성한 거네요. 정확합니다. 자리에서. 네. 그렇습니다. 바로 이런 반응을 제가 기대를 했습니다. 오. 이게 내려왔다가 올라가는 에너지가 나타나게 되는 거겠죠. 시가는 동일한데 가격이 내려왔다가 올라가는 흐름이 있다 보니까 네. 이 캔들이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는 상승할 가능성이 조금 높다. 맞습니다.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우리가 이해가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저 궁금한 게 네. 그러면 시가와 종가가 같다는 건데 네. 그러면 엇비슷해도 상관없습니다. 엇비슷해도 상관없어요? 네네, 맞습니다. 엇비슷해도 저렇게 나오는 거. 그렇죠. 그럼 조금 만약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나와요? 그것도 사실은 설명을 한번 드리려고 했는데 네. 잠시 후에 말씀을 한번 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역시 이게 센스가 있으시니까 바로 다음 과정을 먼저 선행하시는 되게 놀랍습니다, 사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아는 것은 옆으로 갔는데 네. 위아래의 꼬리가 거의 비슷한 거죠. 네.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끝났지만 네. 위아래의 가격 변동이 크지 않았다.
그러니까 시장의 어떤 변동폭이 변동폭이 줄어들었고 네. 관심도가 줄어들었다라고 이해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시장의 거래가 활발히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에 어디로 갈지 섣불리 예측하기 좀 힘들 수도 있겠다라고 우리가 이해가 가능하게 저 되겠죠. 꼬리가 이렇게 조금 짧으면 그렇죠. 더 그렇게 짧아도 상관없습니다. 더 짧아도 그렇고 네. 어쨌든 저 정도로 짧으면 네. 시장이 어떻게 뭐 왔다 갔다 잘 모르겠다. 그렇죠. 거래량이 많지도 않고 그렇죠. 뭐 그렇게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거래량이 물론 뭐 이럴 때 많을 수도 있습니다. 네, 많을 수도 있는데 네. 그거는 좀 지금 말씀 드려볼까요? 아니요. 네, 좀 이따가 그런 말씀 네. 들어보고요. 그리고 앵커님께서 좀 전에 질문해 주셨던 게 그러면 도직 캔들이 아니라 일반적인 캔들로서 네. 꼬리가 길게 달리는 경우가 나타나면 어떻게 하냐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캔들 몸통이 이만큼 만들어졌어요. 네. 윗꼬리가 길게 만들어졌습니다. 네. 네, 이런 경우에 대해서 질문해 주신 것 같은데 네. 이 경우는 사실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영망치형 캔들이라고 합니다. 영망치. 그러네요. 예, 영망치네요. 맞습니다. 진짜. 토르의 망치가 이렇게 있는데 네. 얘를 거꾸로 들었다 그래가지고 역망치형 네. 캔들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캔들에 대해서 처음 배울 때 네. 이 캔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배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캔들이 만들어지면은 네. 동일하게 올라갔다가 내려온 흐름이 되다 보니까 이후에는 내려갈 수 있겠네. 만약에 이게 실제로 고점에서 막 캔들이 네.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런 흐름이 나타나면 그 다음은 아래쪽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질 수가 있겠죠. 이게 때문에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걸 지우면은 네. 이러면은 좀 아래쪽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좀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 그럼 쟤는 그 영망치 지금 저 아이는 어떻게 마무리가 된 거예요? 종가가? 네.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실 뭐 색깔별로 살짝 다를 수 있는데 네. 만약에 이게 양봉으로서 윗꼬리가 길게 달렸다. 네. 네. 자, 이 캔들은 네. 양봉입니다. 네. 네, 양봉. 따라서 시가는 아래쪽에서 시작되겠죠. 네. 여기가 시가고요. 네. 여기서 위로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떻게 되는지 나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여기에서 종가 마감이 된 겁니다. 네. 그럼 여기가 이제 종가가 된 경우가 있죠. 네. 네, 그러면은 이 캔들은 여기가 이제 몸통이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여기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여기서 시작을 해서 네. 어떻게 되는지 간에 위에 한번 찍고 여기 살짝 위에서 종가 마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양봉 캔들이기는 한데 꼬리가 굉장히 긴 겁니다. 네, 이 몸통은 되게 짧고. 그럼 만약에 반대로 음봉이라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요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네. 요렇게. 만약에 캔들이 이렇게 만들어져 그렇게 있으면 하면 저기서 이렇게 온 거겠죠. 그렇죠. 위에서부터 내려온 네. 거죠. 얘는 그러면 시가가 어딜까요? 시가가 저 위에. 여기. 거기. 네. 맞습니다. 시가는 여기입니다. 항상 네. 몸통 기준으로 우리가 시가 종가를 우리가 말을 하는데 네. 이 캔들 같은 경우에는 시가는 이제 여기로 볼 수 있겠고 네. 어떻게든지 간에 위아 왔다 갔다 하다가 왔다 갔다 위로 하다가 갔다가 다시 한번 아래쪽으로 꺾여서. 내려갈 수도 있겠지만 왔다 갔다 다시 한번 또 끝에서 여기서 마감이 된 겁니다. 뭐 가운데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네. 네, 우리가 가운데까지는 신경 쓸 단계는 아직은 아닌 것 같고 그러면 네. 시가는 여기, 종가는 종가는 여기. 저기. 네, 그래서 이게 음봉 캔들로서 마감이 되고 꼬리는 위에 길게 달린 거죠. 그러면 쟤는 다음 날에 좀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저기까지 올라가 봤으니까. 그거는 사실은 그때 너무 상황마다 위치마다 다른가요? 사실 좀 많이 다릅니다. 앞에 캔들이랑 또 비교도 해봐야 되고 네, 막 그런 맞습니다. 건가요? 네, 그러면? 맞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캔들을 우리가 분석을 할 때는 네. 월봉이나 주봉 네. 큰 차트의 흐름을 분석할 때 이렇게 디테일한 캔들 흐름을 분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1시간봉, 15분봉, 5분봉 이렇게 캔들 차트를 분석할 때는 네. 이렇게 디테일하게 봐버리면 결과론적으로는 큰 흐름 따라서 가기 때문에 이게 사실 큰 의미가 없게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우리가 기본적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가되 이러한 네. 부분들은 큰 흐름에서 주로 분석을 하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아. 있습니다. 만약에 이거를 거꾸로 반대로 망치형 캔들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죠. 네. 뭐 물론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네. 동일하게 이렇게 돼서 시가는 당연히 어디서 시작되겠죠? 시가는 저 음봉이니까 위에서. 그렇죠. 네. 종가는 밑에서요. 그렇죠. 네. 여기 어딘가에 여기서 시작을 해서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다가 여기서 이제 끝난 겁니다. 그럼 결과론적으로는 얘가 음봉 캔들이긴 하지만 네. 밑에 꼬리가 길게 내려왔다가 올라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가격은 내려왔다가 올라왔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 이 캔들이 만들어진 이후에는 올라갈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을까라고 우리가 가정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반등 아닌 반등을 한 거니까 저 안에서 그렇죠. 그리고 이게 만약에 양봉이라도 사실 동일하겠죠. 이게 네. 만약에 양봉 캔들이라고 할지라도 네. 꼬리가 밑에 달려 있기 때문에 가운데 밑에서 과정은 중요하지 시작해서, 않고 네. 추가적으로 이 캔들이 만들어진 이후에는 올라갈 네. 수 있겠다. 그래서 만약에 고점에서 이러한 캔들이 만들어지게 되면은 네. 하락 가능성을 좀 보고요. 저점에서 이러한 캔들이 만들어지게 되면은 네. 일반적으로 추세 반전의 기회를 우리가 좀 노려볼 수 있게 됩니다. 근데 또 항상 많은 구독자님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지금이 저점인지 고점인지 어떻게 알아요? 라는 또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건 또 어떻게 볼까요? 일반적으로 고점과 저점 같은 경우에는 네. 이 캔들 자체로는 사실상 알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네, 캔들 자체로는 알기가 어렵고 네. 차트를 볼 때는 항상 흐름들을 우리가 읽어야 되거든요. 네. 그 흐름들을 읽을 때 이제 어디가 고점이고 어디가 파동으로 몇 번 왔다 갔다 지그재그 했는지 네. 뭐 이런 부분을 알 수 있을 텐데 어디가 저점이고 어디가 고점인지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은 한 3편쯤에 나타나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해서 관심 가져주시고 많은 또 관심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을 살짝 복습화 차원에서 네.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네. 여기 보시면은 자, 오른쪽 위에 뭐가 있죠? 영망치형 영망치 캔들이 양봉. 하나 있죠. 네. 그렇죠. 그리고 양봉이긴 하지만 네. 위로 영망치 꼬리가 길게 달렸고 네. 아래쪽 같은 경우에는 제가 쉽사리 찾기는 좀 힘들지만 대략적으로 이거를 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거는 망치형 캔들이라고 부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아래쪽에서 이렇게 꼬리가 다는 캔들이 네. 과거에도 사실 여기도 한번 나타났었고 네. 또 여기도 한번 나타났었고 네. 한 두 번 정도 나타났어요. 네네네, 그리고 난 연달아서. 다음에 실제로 가격이 왔다 갔다 하면서 살짝 올라가는 에너지가 살짝 좀 보입니다. 네. 예, 그리고 난 다음에 가격은 실제로 아래쪽에서 올라가는 에너지가 좀 나타났었고 네. 또 여기 위에서는 사실은 여기도 영망청이 나타났고 네. 여기도 나타났고 여기도 나타났고 네. 그래서 전체적인 추세 에너지가 역배열로 이렇게 내려가는 느낌. 그렇죠. 이 네. 캔들이 나타나지 이후에 역배열로 내려가려고 네.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 고점에서 이런 캔들이 나타나면 주의를 해야 되고 또 저점에서 망치형 캔들이 나타나게 되면은 긍정적인, 매수 기회인가 네. 긍정적으로 한번 우리가 바라볼 수도 있겠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을 드려야 될 게 네. 계속 또 생기는데 도지형 캔들이 여기 하나 있습니다. 비슷하게. 여기 있네요. 살짝 네. 그죠? 여기도 사실은 도지형 캔들이고 네. 여기도 사실은 도지형 캔들입니다. 네. 아까 도지형 캔들을 배울 때 네. 네. 윗꼬리가 길게 달린 거 그리고 윗꼬리와 밑꼬리가 거의 비슷하게 동일한 거 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근데 여기는 아직은 예시가 명확하게 나오진 않아서 네. 이제 밑꼬리가 달린 것만 이제 확인이 되는데 실제로 꼬리가 달렸고 도지형 캔들이 만들어졌지만 네. 꼬리가 길게 달렸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올라가는 에너지를 우리가 다음 캔들에서 확인이 가능하게 됩니다. 네, 근데 여기서 만약에 이게 짧은 사이클이다 사실 조금 요거는 큰 추세입니다. 실제로 이 가격이 여기에 보시면은 영망치형 캔들이 물론 밑에서 만들어지긴 합니다. 보시면은 여기에 쭉 내려오다가 네. 망치형 캔들이 만들어지고 나서 바로 다음 양봉이 나타나는 척 하다가 바로 영망치형 캔들이 두 개나 만들어졌어요. 네. 그러니까 올라갔다가 내려왔고요. 또 네. 올라갔다가 내려왔다는 뜻이겠죠. 그쵸. 그러니까 그 다음 캔들은 어쩔 수 없이 야 매도세가 좀 있으니까 일단 한번 내려가자 해서 살짝 내려온 거예요. 근데 또 기가 막히게 지지받았네 해서 다시 올라가고 왔다 갔다. 그럼 우리가 이제 이걸 어떻게 봐야 되냐면은 네. 큰 흐름 월봉 주봉 단위에서는 네. 이 캔들 하나하나가 되게 중요한데 네. 이게 만약에 짧은 사이클에서의 흐름이라면은 네. 이렇게 망치형 캔들, 영망치형 캔들 막 연달아서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거겠죠. 네. 그래서 이러한 캔들 흐름은 큰 흐름에서 보지만 짧은 흐름에서는 하나의 그냥 전체적인 과정으로서만 봐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캔들이 되게 매력적인 게 뭐 네. 일봉, 월봉, 뭐 주봉 있고 또 15분봉으로 보면 또 단타할 그렇죠, 그렇죠. 때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아 맞습니다. 그쵸? 네. 그래서 틱 차트에 대해서 알려주실까요? 틱 차트라는 것은 뭐냐면 네. 일반적으로 우리가 선물 매매할 때 틱 차트를 많이 쓰거든요. 저도 이거 틱 차트에 대해서 조금 예. 쳐보니까 예. 항상 단타라는 수식어가 많이 붙더라고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틱 차트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차트와는 살짝 다르게 네. 조금 되게 민감합니다. 네. 1분 봉은 이제 우리가 뭐라고 적용할 수 있냐면은 1분 동안의 가격의 흐름을 네. 하나의 핸들로 만들어진 차트 이렇게 좀 정의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1분 동안의 가격의 흐름이 쫙 나타나다가 네. 1분이 끝나는 순간 캔들 하나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1시간 봉 차트면은 1시간 한 동안의 시간 동안, 흐름이죠. 네. 근데 틱 차트는 살짝 다른데 네. 틱 차트는 예를 들어서 60틱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네. 60틱 어떤 흐름으로 진행이 될 것 같나요? 만약에 60틱 차트다. 초? 초라고 많이 오해를 하실 수도 있어요. 네, 맞아요. 저도 맨 처음에 초인 줄 알았습니다. 네, 뭐예요? 60틱은 네. 60회, 그러니까 60개의 거래가 진행되면 하나의 캔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거래. 맞아요. 사고 팔고 이 거래를 말씀하시는 맞습니다. 거죠? 그 횟수가 중요한 거거든요. 아. 900틱이다. 네. 그러면은 900개. 그렇죠. 900개의 거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막 계속 캔들이 왔다 갔다 하다가 900개가 완료되는 순간 캔들 하나가 딱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왜 민감하냐고 얘기를 하냐면 네. 예를 들어서 1분봉 같은 경우에는 1분 동안의 가격 흐름을 하나의 캔들로 만들잖아요. 네. 근데 1분 동안의 거래가 몇 번 이루어질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죠. 네, 뭐 1분 동안에 500번, 넌 1000번, 뭐 너무 적으면 10번 네. 되게 다양하게 만들어질 수 있는데 네. 60틱은 그냥 60틱의 거래가 60번의 거래가 이루어지면은 네. 바로 하나의 캔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네. 근데 해외 선물 거래할 때는 거래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60틱으로 한다 그러면은 60번의 거래가 일어날 때 가격 변동을 하나의 캔들로 만들어 놓는다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 60틱 거래가 이루어질 동안에 매매의 어떤 심리나 흐름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60틱은 캔들이 빠르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굉장히 민감하다라고
정리가 되는 거겠죠. 틱 차트 같은 경우에는 거래 횟수를 기준으로 하고 일반 차트 같은 경우에는 시간봉을 차트를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좀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틱 차트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민감하다. 그렇죠. 일반 캔들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선물에서 많이 쓰인다고 하시잖아요. 네. 그럼 일반 저희 주식 거래에서는 또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이 이제 구독자분들이 어떻게 보고 적용을 해야지 거래할 때 좋을지가 네. 궁금해요. 일단은 네. 딱 그냥 결론을 내서 말씀드리자면은 네. 주식 차트를 보면서 틱 차트를 보는 사람은 네. 제가 봤을 때는 99.9%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왜냐하면 네. 주식을 볼 때는 민감하게 볼 필요가 없습니다. 아. 네, 민감하게 봐야 되는 선물 거래 같은 경우에는 네. 1틱 한 호가 올라갈 때마다 뭐 8,000원, 뭐 툭툭툭 해서 10틱 올라가면 몇만 원 이렇게 되거든요. 네. 근데 주식 같은 경우에는 한 그렇게, 호가 네. 올라가면은 그냥 뭐 호가 하나 크면 1,000원 단위고 네. 작으면 10원 단위고 뭐 네. 이러기 때문에 주식에서 민감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차트의 흐름이 과연 있나? 저는 개인적으로는 없다라고 아. 좀 단언할 수 있을 것 그럼 같습니다. 틱 차트는 뭐 네. 코인이나 선물 같은 곳에서 적용하기에 좀 좋은 그렇죠, 차트인 그렇죠. 거네요. 네, 틱 차트는 그렇습니다. 그럼 민영님은 네. 캔들을 보실 때 단타를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15분 봉을 보는 게 나은지 뭐 어떤 걸 보통 보고 거래를 하시는지. 주식 매매를 네, 할 주식 매매. 때는 네. 5분 봉을 봅니다. 5분 네, 봉이요. 단타를 할 때는 네. 5분 봉하고 60분 봉하고 네. 두 개를 보고 5분 봉, 60분 봉. 네네. 그리고 항상 일봉으로서 네. 이게 이제 올라가던 상승 추세인가를 항상 봐야 돼요. 어. 네, 왜냐하면 역배열에서 단타는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 거래량이 많이 없고 아. 올라가는 추세도 많이 없기 때문에 네. 가능하면 정배열 구간에서 거래량도 조금 있는 그런 차트를 선별을 하고 네. 거기에서 이제 5분 봉과 뭐 15분 봉, 60분 봉 이런 차트들을 보면서 진행하시면 되는데 저는 주로 5분 봉 차트를 본다. 5분 봉 차트를. 네네. 저희 구독자분들도 5분 봉 차트 보기 좀 쉬우실까요? 사실은 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5분 봉 차트를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어떤 걸 어. 추천을 좀 해주실지 단타를 만약에 하신다고 가정을 했을 때. 사실은 단타를 권장드리고 싶지는 않은데 만약에 단타를 하신다고 가정을 한다면은 15분 봉으로 먼저 연습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15분 봉으로. 네, 왜냐하면은 분봉 시간봉이 낮아질 때마다 조금 더 민감해지는 게 차트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시장의 움직임이 조금 더 디테일하게 확인이 되는데 네. 그런 걸 디테일하게 확인하다 보면은 이게 내 기준점을 잡고 가야 되는데 어느 순간 이렇게 가야 되네 이렇게 해야 돼. 약간 흔들릴 수 있습니다. 기준점이. 그러면서 점점 감정이 들어가게 되면서 나도 원치 않는 내 계획에는 없었던 매매가 진행될 수 있어서 가능하면은 15분 봉부터 조금씩 시간봉을 낮춰가는 게 어떨까 이렇게 말씀드려봅니다. 이렇게 지난번 강의에 대해 제 궁금증은 잘 풀린 것 네, 같습니다. 다행입니다. 네, 오늘 네. 주제 설명해 주시죠. 오늘은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거래량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까 오. 합니다. 거래량 혹시 알고 계시죠? 네, 거래량 알죠. 사실 너무나도 네, 기본적인 중요하고, 기본적이고 가장 베이스적인 부분인데 많은 사람들이 거래량에 대해서는 그냥 거래량 하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사실은 되게 많거든요. 네. 근데 거래량은 정말 중요합니다. 이런 말이 있죠. 다른 건 다 속여도 거래량은 못 속인다. 되게 우리 주식시장에 되게 유명한 저는 명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거래량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개인 투자자들이 어떻게 거래량을 봐야 하는지 그걸 사실 잘 몰라요. 근데 되게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은 설명할 게 사실 굉장히 많은데 오늘은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좀 간단한 기준점을 하나 좀 잡아드릴까 합니다. 자, 먼저 화면을 오늘도 멋있게 또 하나 이렇게 또 볼 수 있는데 자, 일반적으로 가격이 아래쪽에 여기서 밑에 왔다 갔다 하다가 올라가는 에너지가 현재 발생이 될 수 있겠죠. 네네. 네, 만약에 이게 사진으로 보고 있는 거지만 네. 실제로 이제 가격이 움직이다가 네. 아래쪽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짧은 사이클에서 이런 패턴이 만들어지고 돌파될 때 어떤 거래량이 나타나면 양봉과 함께 거래량이 이 정도에 좀 출현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후로 올라갔다가 눌렸다가 더 올라갈 때 여기 고점을 돌파할 때 또 이 정도의 더 많은 거래량이 또 출현이 됩니다. 즉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얘가 전고점을 돌파하거나 양봉으로 올라갈 때 거래량이 실리면 상승의 에너지가 강하게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수급이 많이 쏠린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장대 거래량과 장대 양봉이 만들어지면 시장은 상승한다. 이렇게 많이 알고 있거든요. 근데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어떤 부분에서요? 저점에서 장대 거래량과 장대 양봉이 만들어지면은 시장이 상승은 하는데 고점에서 장대 거래량과 장대 양봉이 만들어지면은 시장이 반등하는 척하다가 내려버릴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 것 같아요. 네, 이해되시죠? 네. 약간 풀어서 설명드리자면은 밑에서
밑에서 그런 에너지가 만들어지게 되면은 시장이 좀 소외되는 부분이 좀 있다가 네.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도를 끌어올리고 세력들도 같이 거래량 동반시키면서 네. 끌어올려버리는 에너지가 좀 나타날 수 있거든요. 이제 화면에서 보시는 것 같이. 근데 만약에 여기서도 거래량이 이렇게 출현이 되잖아요. 네. 여기 보시면은 장대 거래량이 이만큼 들어왔는데 위에 뭐 양봉은 아니지만 앞뒤로 양봉도 있고 네. 캔들이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네. 그럼 분명히 민영께서 거래량이 장대 거래량이 들어오면은 의미가 있다고 했는데 근데 보시면은 밑에서 쭉 올라가다가 위에서 거래량이 터진 것이기 때문에 네. 이 뒤로 더 올라가려고 모양새를 잡을 수는 있겠지만은 저항을 계속 받고 내려갈 수밖에 없게 그렇죠. 됩니다. 많은 분들이 또 익절하시려고 저기서 또 많이 그렇죠. 하실 수도 있고. 네, 일반적으로 뭐 외국인이나 기관 또는 또 전문 트레이더들이 네. 이런 자리에서 매도를 좀 많이 하게 되고요. 네. 개인 투자자들은 거래량이 들어왔기 때문에 흔들려 또 더 갈 거야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네. 근데 사실은 그 뒤에 돌파하지 못하고 다시 22평 하락하고 음봉으로 떨어지는 흐름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게 되겠죠. 저렇게 또 돌아서는 모습을 보이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하나 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이 차트는 또 되게 재밌는 차트입니다. 네. 과거에 보시면은 여기는 굉장히 시장이 박스권에서 횡보를 박스권에서, 하고 있죠. 그쵸? 네. 재미가 없죠. 아래 네. 거래량도 상당히 많이 없고 네.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는 에너지만 있지만 크게 터진 건 없습니다. 그러다가 거래량이 따라락 들어오기 시작을 해요. 여기서 이제 어떻게 거래량이 들어오냐면 캔들의 에너지를 보세요. 도지형 캔들이 나타났죠. 근데 꼬리가 길게 달린 도지형 캔들이 나타났습니다. 네. 그리고 갭상승이 나타나면서 시장을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도 갭상승이 나타났습니다. 오. 그리고 세 번째도 갭상승이 나타났습니다. 네. 이 갭상승이라는 것은 서로 간에 올라가는 데 있어서 쭉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다가 끊기고 그냥 바로 점프해서 올라갔다라는 것을 우리가 갭상승이라 부르거든요. 네네. 여기에 갭이 있고 그냥 상승했다. 네. 이게 갭상승인데 네. 갭상승이 3번 이루어지면서 동시에 아래쪽에 내려가니까 거래량이 여기서 폭발을. 이렇게 해서 네. 쫙 실렸습니다. 그 전까지는 거래량이 분명히 내려가고 있었는데 네. 분명히 적어들었다가 올라가는 에너지가 나타나게 되면서 네. 시장은 그 뒤로 갑자기 관심도를 받으면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오. 네. 그래서 여기서 바라봤을 때 관심도가 상당히 줄어들었었던 차트인데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점상도 나타나고 양봉 거래량이 터지면서 시장이 올라가기 시작했죠. 오. 이게 나타난 이후로 개인 투자자들은 관심을 갖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올라갈 때 위로 팍 터졌는데 위에 거래량이 터졌죠. 네. 우리가 좀 전에 배웠던 거 고점 올라가다가 고점이 터지면은 눌릴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실제로 가격은 살짝 눌립니다. 근데 눌릴 때 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어떤 가격이 이렇게 밑에서 올라갔을 때 거래량이 터지는 건 되게 좋은 건데 네. 올라간 다음에 눌릴 때 거래량이 없는 거는 들어왔던 이 거래량 즉 세력이든 외국인이든 거래량이 나가지 않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이 눌림은 적절한 매수 타이밍이 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나간 것 같지만 나가지 않았다. 그렇죠. 네, 가격은 내려왔지만 실제로 거래량은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뭐야? 들어왔지만 나간 게 없네? 네, 들어왔지만 나간 게 없으니까 누군가 들어온 다음에 이거 살려고 많이 물량을 모아놨을 수 있겠네 라는 기대 심리에 내려갈 때 거래량이 없으면은 추가적인 반등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내려갔을 때 어쨌든 거래량이 터져야 되는데 네. 없으면 또 이거 매수 타이밍으로 노려볼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잖아요. 그쵸? 네, 맞습니다. 네네. 이렇게 하면 잘 보일 겁니다. 내려올 때마다 거래량이 실리지 않았고 근데 여기 또 보시면은 올라갈 때 또 이렇게 또 되면서 있어요. 거래량이 또 실렸습니다. 네. 그러면 이거는 어떤 의미를 뜻하느냐? 내려오다가 거래량이 없었는데 올라갈 때 또 갭상승을 하면서 거래량이 확 실렸어요. 네. 근데 그 거래량은 과거에서 보시면은 앞전에 있었던 거래량을 다 잡아먹는 거래량이 실렸습니다. 누군가가 확실하게 이 시장을 올리기 위해서 네. 계속해서 물량을 모으고 있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여기는 관심도가 없다가 세력들이 개인은 여기에서 아니겠네요. 절대 개인이 네네네. 만들 수가 없죠. 개인 투자자들은 이 시장의 방향성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물론 최근에는 그러한 흐름들이 2차 전지에서 조금씩 나타났었지만은 네. 일반적으로는 거의 웬만한 종목에서는 이렇게 만들어지기가 어렵죠. 여기에서 이렇게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거래량이 실리면서 양봉이 시작되면서 올라가는 에너지가 보이죠. 오. 네. 그런데 여기 올라가다가 점프한 이후에 여기서 거래량이 또 실렸기 때문에 또 다시 내려옵니다. 네. 근데 내려올 때 실제로 거래량이 또 적어요. 줄어들죠. 네. 그러면 또 올라가게 되겠죠. 와. 네. 그 다음에 또 올라가요. 근데 또 올라가는데 고점에서 거래량이 또 실렸어요. 오. 네. 그러면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또 내려가야 내려가죠. 되겠죠. 네. 내려가는데 또 거래량이 또 적어. 맞아요. 또 거래량이 없습니다. 네. 와, 개인 투자자들이 만약에 이걸 매매했다면은 엄청나게 혼란스러웠을 그죠? 거예요. 뭐 어떻게 하자는 거야? 뭐 뭐 올라가는 네. 거야, 내려가는 거야. 여기서 개인 투자자들의 물량을 다 뺏어갑니다. 세력들이. 아. 예, 이 과정을 통해서 물량을 다 뺏기고 개인 투자자들은 울고. 올라갔다 그렇죠. 울고 올라갔다 이만큼 내려오니까 야 이거 제자리 왔어. 야 끝났어. 이러면서 여기서 다 손절을 합니다. 손절을 네. 매물대가 저기서 이제 막. 그렇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이 차트의 되게 중요한 부분은 네. 바로 이 다음 거래량이 있습니다. 보시면은 지금까지 있었던 거래량들을 모두 다 이겨낼 수 있는 엄청난 장대 거래량이 하나 출현을 합니다. 오. 근데 여기서 혹시 특이점이 하나 보이시나요? 특이점이요? 네. 별로 안 올라갔다는 거요? 그렇죠. 거래량이 이만큼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은
뭐 변동된 게 없어 보입니다. 네. 왜 그래요? 분명히 여기는 뭐 갭상승 나고 막 네. 고점 나고 했는데 이거는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가격을 인위적으로 누르면서 매수를 했거나 아니면은 그들끼리만 어떤 자전거래가 이루어지면서 손바뀜이 일어났거나 뭐 정확하게 우리는 그것까지는 알 수 없습니다. 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 수 있는 건 분명히 이만한 거래량이 들어왔는데 저만큼밖에 올라가는 적이 상승이, 없다. 네. 이거밖에 없다. 그러면은 이거는 분명히 올라가기 위해서 누군가 물량을 모았다. 아. 네. 그러면은 그럼 더 과거에- 큰 상승이 나타날 거라는 걸 암시하는 그렇죠, 거기도 그렇죠. 하네요. 그죠? 바로 그겁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차트들이 여러분들이 쭉 훑어보다가 네. 뭐야? 어? 분명히 이거 봐라. 거래량이 이만큼 들어왔는데 별로 움직이지 않네? 관심 가져보면 됩니다. 오. 네. 과거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관심이 없다가 거래량이 갑자기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흔들어 제끼는 게 보이고 네. 내려올 때마다 하락할 때마다 거래량은 줄어들고 네. 그럼 세력들이 나가는 적은 당연히 없겠고 네. 근데 내려왔는데 여기서 거래량 터졌고 그 다음에 시장은 크게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네. 또 고점에서 거래량이 터지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좀 눌리죠. 네. 근데 또 눌릴 때 어떻게 됩니까? 또 거래량은 내려가요. 그리고 또 여기서 올라갈 때 끝나지 거래량 않았다. 네. 네. 또 거래량이 올라가죠. 네. 그 다음은 차트는 실제로 제가 준비를 못했지만은 네. 이거 어떻게 내려왔다가 쭉 올라갑니다. 됐어요? 엄청나게 올라가요. 아, 참 이런 공부를 많이 해야지 차트 보는 눈이 좀 생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죠? 맞습니다. 이게 단순하게 우리가 네. 이제 캔들만 분석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래쪽에 거래량이 없다고 가정하고 네. 여기 위에만 분석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이제 그런 분석 방법도 네. 분명히 존재하는데 네. 이 차트를 봤을 때는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올라간 다음에 추세가 만들고 이렇게 봤을 때 여기가 만약 떨어지잖아요. 네. 그러면은 추가적인 상승했다가 눌릴 가능성을 사람들은 많이 봅니다. N자 네. 패턴을 이렇게 봐야 되는 거니까. 네. 근데 실제로 거래량을 알게 된다면은 그렇게 분석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아. 무조건 가야 되는 겁니다. 실제로 여기서 이평선이 만약에 존재한다면 네. 정배열로도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오. 그래서 거래량의 중요성이 이래서 상당히 중요하다. 거래량은 여러분들 중요하고 또 중요해서 절대로 분석하는데 놓치지 말아야 되는 분석 중에 하나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와, 저는 진짜 이번 강의 항상 강의가 좋지만 많은 네. 분들이 10번이고 20번이고 돌려봐야 할 강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말도 안 나와요. 지금. 아 진짜 너무 놀라서. 다행입니다.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알려주셔도 되는지 네. 1급 비밀이 아닌지 사실은 유료와 무료의 경계선에 좀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봤을 때 아. 유료로 넘어간 것 같은데요 지금. 여러분들 이제 많은 좋아요 주시면 그걸로도 네. 충분할 것 같습니다. 와 무료에서 이 정도면 저는 또 민영님의 유료 강의도 정말 더욱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번에는 좀 어떤 시간을 좀 가져보고자 하냐면은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자 합니다. 주식 차트를 보는 부분에 있어서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그냥 흐르면서 넘겨짚듯이 보는, 그래서 이동평균선은 야 그건 후행성 지표 아니야? 라고 하면서 그냥 웃으면서 넘겨버리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 지표가 이동평균선입니다. 그런데 이 이동평균선도 가장 기초적이지만은 가장 기초적인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동평균선으로 봤을 때 역배열이냐 정배열이냐에 따라서 우리 시장은 추가적으로 더 강하게 올라갈 수 있을 것이냐 아니면 약하게 올라가고 재차 크게 떨어질 것이냐를 확인할 수가 있게 되고요. 또 이동평균선에 의해서 시장이 언제 다시 상방으로 돌아주는지 하방으로 돌아주는지를 체크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일단 우리 이동평균선의 기초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고자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5위평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5위평이라는 것은 정식 용어로 하면은 5일 이동평균선 또는 5 이동평균선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고요. 일봉 차트를 놓고 봤을 때 5위평이라는 거는 5개의 우리 캔들을 놓고 봤을 때 5개의 캔들 종가를 다 합친 다음에 숫자 5로 나누면은 하나의 숫자가 발생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첫날은 10,000원, 그다음에 둘째 날은 20,000원, 쭉쭉쭉 가다가 다섯째 날은 50,000원이 됩니다. 그러면 즉 1부터 쭉쭉쭉 더해서 5만까지 다 더하면은 15만이라는 숫자가 나오죠. 그 15만이라는 숫자에서 5로 나눕니다. 그러면은 3만이라는 숫자가 나오게 됩니다. 이 5위평이 첫 번째로 만들어지게 되는 숫자는 3만이라는 가격대에서 점 하나가 찍히게 되는 것이죠. 현재 차트는 에코프로 차트입니다. 에코프로 차트를 바라봤을 때 현재 가격대가 지금 보시는 차트에서는 우리 125만 7천원에 머물러져 있죠. 근데 현재 여기에 연두색은 62평이고요. 빨간색은 122평이고요. 파란색은 242평입니다. 그럼 연두색 이 이평선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요. 적어도 캔들 60개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야 점 하나가 생기고, 캔들이 61개가 생성이 되면은 점 2개가 생기는데 그 점 2개를 연결했더니 선이 되더라.
그래서 이 점들이 무수히 나열돼서 점을 쭉 연결해봤더니 이게 평균적인 선값이 되더라. 그래서 이동평균선이다 라고 이해를 해보시면 됩니다. 사실 이동평균선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원리는 간단하게만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것은 이 이동평균선을 보는 방법입니다. 활용하는 방법이 너무나도 중요하거든요. 가장 많이 아시는 게 현재 보시는 것과 같이 큰 이평선이 밑에 있으면 242평, 여기가 122평, 여기가 62평, 그 다음에 22평, 그 다음에 12평, 52평 이렇게 큰 숫자가 밑에 있을수록, 그러니까 피라미드가 이렇게 있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있죠. 그럼 큰 숫자가 밑에 있으면 밑에 있을수록 안전하잖아요, 그죠? 네. 밑에 240개 뭐가 있대. 그 다음에 120개, 그 다음에 60개. 그러면 피라미드 구조상으로 봤을 때는 밑에 큰 숫자가 있으면은 이 건물이 안전하겠네. 이동평균선도 똑같습니다. 밑에 큰 이평이 있으면은 전체적으로 정배열 구간으로서 이 차트는 안전하게끔 차트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은 이해하시기가 편할 것 같습니다. 정배열이라는 것은 시장이 에너지가 강하게 상승으로 올라간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배열이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별한 고점 파동 패턴 또는 고점한 패턴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이 정배열로 올라가는 에너지 추세는 지속된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역배열은 어떻게 될까요? 화면에 보시는 것과 같이 이렇게 장기 이동 평균선들이 위에 있는 겁니다. 여기 이렇게 내려오던 이 검은 색깔이 482평, 파란 색깔이 240, 빨간색이 120, 60. 아까 전에 우리 피라미드가 정상적으로 세워져 있으면 튼튼하고 올라간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에코프로 분봉 에너지처럼 위에가 훨씬 더 높은 피라미드가 거꾸로 세워져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이해하기가 정말 쉽습니다. 위에가 숫자가 많고 480, 그 다음에 밑에가 숫자가 있고 240, 그 다음에 밑에가 120. 그러면은 위태위태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장기 이동 평균선이 높은 게 위에 있으면 위에 있을수록, 그리고 밑에가 갈수록 이동 평균선 숫자가 줄어들면은 역배열 구간으로서 에너지가 내려갈 확률이 높겠다라고도 이해가 가능합니다. 조금 더 쉽게 해볼까요? 밑에 숫자가 조금 더 낮죠. 5, 120, 240, 480 이거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내면은 맞습니다. 이건 하나의 화살표가 됩니다. 화살표가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모양이 되기 때문에 역배열은 내려가는 모양에서 추세가 가속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정배열은 올라가는 모양에서 추세가 가속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동평균선의 가장 기초인데요. 그럼 여러분들은 또 하나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이동평균선이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전환되는 그 구간을 체크하셔야 되고요. 정배열에서 역배열로 전환되는 그 구간을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현재 에코프로 차트입니다. 이 영상이 언제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올라갔을 때 즈음이면은 에코프로가 좀 위에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에코프로 차트로 놓고 봤을 때 이동평균선이 역배열에서 바로 정배열로 올라갈 수 있을 것이냐?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어떤 과정이 있어야 되냐면은 수렴 과정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바닥에서는요 크게 급반등하는 V자 모양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면은 이동평균선은 내려왔다가 역배열에서 이러한 수렴 과정을 거치고 정배열로 발산하기 시작할 것이다라고 이해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에코프로는 현재 분봉 에너지 상으로 봤을 때 이동평균선이 역배열로 쭉 내려오다가 횡보 수렴을 했네, 발산하기 직전이네. 그렇다는 것은 여기서 다시 얘가 정배열로 올라갈 때 올라가는 에너지로서 추세가 지속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더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됩니다. 반대로 정배열에서 역배열로 넘어갈 때는 어떤 흐름이 만들어지느냐, 분봉 에너지로 잠깐 볼게요. 에코프로가 이 150만 원을 찍었을 때가 고점인지 아닌지는 이동평균선을 알기는 힘듭니다. 그러나 이동평균선이 역배열로 시작되는 순간 이거는 추세가 하방이라는 것을 인지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그 흐름이 바로 이때였습니다. 이동평균선이 정배열로 잘 올라가고 있다가 점진적으로 이동평균선의 이격도가 줄어들면서 수렴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이동평균선이 역배열로 시작하게 되죠. 역배열이라는 것은 장기 이동평균선이 위에 있고 낮은 이동평균선들이 밑에 있는 피라미드가 거꾸로 되어 있는 형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얘는 그러면은 역배열로 전환되는 이 타이밍을 잘 관찰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올라가던 정배열이 수렴이 되고 내려가던 추세에서 장기 이동평균선들을 꺾고 내려간다. 그러면 정말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현재 이동평균선을 보시면은 가장 기본적으로는 원래 5, 10, 20, 60, 120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는 240, 480, 962평을 종가 단순으로 설정을 해놨는데요. 이거는 제가 보는 이동평균선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민현 전문가님께서는 저렇게 보시는데 따라할까 하셔도 됩니다. 근데 나는 나만의 기준이 있어. 그럼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난 종가 단순이 아니라 지수 2평으로 볼래.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이동평균선, 즉 이 지표라는 것은 나만의 어떤 기준을 잡기 위해서 본인이 원하는 것으로 설정을 하는 것이지 무조건 이게 정답이다
차트라는 것은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설정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차트에서 배경에 아무데나 마우스 우클릭을 누르신 다음에 아래쪽에 지표 추가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거를 누르시면은 화면 가운데에 이러한 메뉴가 나오고요. 여기서 가격이라는 글자를 치시면은 가격 이동 평균이라는 메뉴가 나옵니다. 이거를 선택하고 적용 버튼을 눌러주시면은 위에 이러한 메뉴가 나오죠. 이 메뉴를 더블 클릭하시면은 현재 이러한 숫자들이 나옵니다. 여기서 5, 10, 20, 60, 110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뭐 원하는 대로 그냥 뭐 300, 여기서 뭐 600, 뭐 여기서 900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하셔도 되시고 라인도 본인이 원하는 것처럼 너비는 난 이거는 4 포인트로 할 거고 색상은 분홍색으로 할래 이런 식으로 원하는 색깔로 설정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이 수치를 맞춰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5위평부터 시작을 해서 5, 10, 20, 그리고 다음에 60, 120, 240, 그리고 480, 960까지 맞춰놨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았습니다. 역배열의 의미, 또 정배열의 의미, 또 정배열에서 역배열로 넘어갈 때에 대한 흐름, 이 흐름에 대한 이해도가 있어야 내가 현재 어떤 자리에서 사는지를 잘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정배열에서 역배열로,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넘어가는 그 타이밍만 잘 포착하게 된다면은 여러분들은 주식에서 더 이상 이상한 자리에서 사지 않고 애매한 자리에서 사지 않고 정말 괜찮은 타점에서 사게 될 수 있는 기회를 포착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추세선과 우리 피보나치 작도하는 법에 대해서 먼저 배우실 겁니다. 먼저 설정하는 방법부터 말씀을 드릴 텐데요. 화면에 오른쪽 아래쪽 보시면 키움증권 기준입니다. 이러한 메뉴가 하나 있습니다. 버튼 편집이라는 메뉴가 하나 있고 이 메뉴를 누르시면은 화면 가운데 차트 도구 편집이라고 나옵니다. 여기에서 일단 가장 중요하게 선택이 되어 있어야 하는 거는 수평 추세선, 그리고 수직 추세선, 직선 추세선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체크가 되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살짝 아래쪽으로 내려가시면은 피보나치 조정대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 메뉴도 체크가 되어 있어야 하고 여기까지 체크가 되어 있으면은 작도 준비는 끝났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 체크를 해두신 상태에서 적용 버튼을 누르고 확인을 누르시면은 오른쪽 아래에 여러 가지 작도하는 도구들이 확인이 됩니다. 이 도구들을 활용하면서 오늘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추세선이라는 것은 굉장히 간단한데요. 어떤 추세가 일어난다라는 것은 그 방향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해하기 쉽게 점과 점을 이었더니 하나의 선이 만들어지더라. 기술적 분석상으로는 추세선이라고도 합니다. 이 점과 점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냐면은 점과 점, 이 점과 저점이죠. 이 점을 연결 한번 해보는 겁니다. 두 가지 점을 이렇게 해서 연결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럼 대략적으로 이러한 선이 하나가 만들어지게 되죠. 상승 추세선입니다. 즉 이 차트는 이 상승 추세선이 이탈되기 전까지는 지속적으로 우상향할 가능성을 계속해서 보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 상승 추세선이 이탈이 되니까 그 뒤로 하락하는 모습이 나오죠. 그래서 상승 추세선의 의미는 상당히 중요하고 일봉 차트, 물론 주봉과 월봉도 중요하지만 일봉 차트를 놓고 추세선을 작도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에코프로는 일봉 차트를 놓고 봤을 때 이 추세선이 과거에 상당히 중요했었고 이 추세선이 깨지지 않는다면 버틴다.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추세를 계속해서 가져갈 수 있다는 확신이 생기게 됩니다. 물론 추세선으로 고점을 추종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점이 어디인지 모르겠지만 추세가 끝날 때까지 난 계속해서 가져갈 수 있다라는 확신이 생길 수 있는 게 바로 추세선이다. 현재 올라가는 추세선은 상승 추세선이다라고 이름을 지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상승 추세선은 이렇게 만들어졌고 또 과거에서부터 오는 추세선들을 몇 가지를 그어볼 수 있어요. 살짝 우리가 과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자리로 한번 가볼게요. 자, 저 밑에서부터 올라온 추세선을 이렇게 그어봤더니 되게 중요했었던 선이죠. 이 추세선을 깨지 않는다라면은 지속적으로 반등이 나왔었던 구간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에코프로는 과거에 이 추세선을 깨지 않는 선에서 계속해서 지켜주다 보니까 상승했네라는 흐름을 알 수 있었고 이 추세선이 깨지니까 단기적으로 눌리네 하는 모습이 나왔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내려왔다가 지지받고 올라왔다 하다가 전고 자리를 돌파하면서 이제 새로운 추세가 시작됐다고 알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상승 추세선은 이렇게 대단히 상당히 의미를 가질 수 있겠고 추세 추종을 진행하면서 투자를 하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이 추세선의 의미를 반드시 알고 가셔야 되고요. 더군다나 장기 추세, 그러니까 가치 투자자, 장기 투자를 하시는 가치 투자자 분들께서도 이 추세선만큼은 반드시 알고 가셔야 나중에 고점에서 완벽하게 팔지 못하지만 적어도 이 추세가 꺾였다라는 것을 인지는 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상승 추세선 이렇게 알았고 하락 추세선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아야겠죠. 자, 분봉 차트를 한번 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에코프로 분봉 차트를 놓고 봤을 때 고점끼리 연결되는 어느 정도의 선이 좀 보입니다. 체크를 한번 해보면은 여기 고점도 있고요, 여기 고점도 있고요, 여기 고점도 있습니다. 자, 근데 선을 한번 그러면 이거에 맞춰서 잠깐 한번 그어볼게요. 이렇게 선을 한번 맞춰서 그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맞춰서도 선을 하나 그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흐름을 알 수 있냐면 이 첫 번째 추세선과 두 번째 추세선 두 개로 나뉘는데 위에 있는 추세선은 이거를 돌파하기까지 상당히 어렵다. 근데 만약에 나중에 이 추세선을 돌파하면은 정말 위쪽까지 열린다라는 우리가 가정을 해볼 수가 있게 되겠고요. 반대로 그 조금 더 밑에 있는 이 추세선을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는 이렇게 지속적으로 내려가던 에코프로가 언젠가 한번 이 추세선을 돌파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됐을 때는 추세가 상방으로 반전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가져볼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에코프로는 현재 내려오다가 이때 바닥을 찍고 이 추세선을 돌렸네 하는 흐름이 나타났죠. 그리고 나니까 내려올 때마다 이 자리를 계속해서 깨지 않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 흐름이 보이시나요? 이 추세선을 돌파를 한번 해주니까 눌릴 때마다 지지받고 누릴 때마다 지지받고 정말 의미가 중요했던 추세선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락 추세선이 돌파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추세가 하락하는 것을 우리가 차트를 보면서 알 수 있었지만은 하락 추세선이 돌파가 되니까 눌림 후에 지지를 받고 이제는 횡보하면서 에너지를 모은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또다시 알고 가셔야 되는 거는 자, 하락 추세선을 돌파를 했어요. 그러면 상승 추세선을 새롭게 또 작도를 해볼 수가 있겠죠. 첫 번째로 이 추세선 딱 연결해 봤는데 대단한 추세선이 나왔죠. 그러면 에코프로는 밑에서부터 올라가는 이 두 개의 점을 이었더니 선이 굉장히 이쁜 추세선이 나오더라. 그러면 여기만 이탈되지 않으면은 상승으로 올라가겠네 해서 기다려 봤는데 깜짝 놀랄 정도로 이 추세선을 계속해서 지켜주면서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 추세선이 지켜주면서 물론 기존에 배우셨던 이동평균선이 돌파되니까 위쪽으로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즉, 이 추세선만 계속 지켜주면은 에코프로는 단기적으로 상승으로 올라가는 흐름이 명확하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또다시 뭘 알 수 있냐면 매물대, 매물 수평선이라는 것도 존재합니다. 일반적으로 상승 추세선, 하락 추세선이라는 것이 있는데 여기에서 상승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옆으로 횡보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구간에 가격대들이 계속해서 매매가 쌓이다 보니까 매물대가 쌓인다라고 이해가 가능합니다. 그거를 수평선을 보면서 우리가 체크를 해볼 수 있습니다. 현재 에코프로 60분봉 차트를 놓고 봤을 때는 첫 번째로 알 수 있는 우리 매물 수평선은 대략적으로 58만 원에 하나가 있을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대략적으로 66만 원 정도에 하나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왜 66만 원일까요? 과거에서부터 있었던 여기 고점, 여기 고점, 이러면 저점, 횡보, 고점, 여기 저항, 여기서도 저항. 그러면 66만 원이라는 가격대, 66만 원입니다. 66만 원이라는 가격대가 상당히 의미 있는 저항선이구나. 만약에 이 자리를 상방 돌파한다면 추가적으로 올라갈 룸이 있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죠. 근데 만약에 돌파하지 못하면 또다시 추세선까지 내려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아래쪽으로는 58만 원이라는 옆으로 기어가는 추세선이 하나가 있었는데 여기를 계속해서 지켜줬기 때문에 횡보를 진행할 수 있었던 거고, 횡보하면서 매물대가 쌓였기 때문에 이 횡보를 진행하다가 과거에서부터 올라오는 추세선이 맞닥뜨려져서 굉장히 중요한 구간에서 반등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 수 있겠고, 그에 대한 이 추세선의 신뢰도는 상당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추세선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았는데요. 추세선은 상승 추세선, 하락 추세선, 매물대, 수평 추세선을 작동해 볼 수 있겠고, 이 추세선들이 겹겹이 겹치는 구간에서도 의미를 많이 찾아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미영님, 그러면 추세선은 어떻게 끝나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저점과 저점 또는 뭐 고점과 고점 계속해서 눈에 보이는 식으로 연결을 계속해 나가는 것이 첫 번째 기초입니다. 이거를 해 나가시다 보면은 어떤 추세선들이 의미가 있고 어떤 추세선들은 신뢰도가 낮은지를 나중에 경험적인 측면에서 판단해 볼 수 있는 경험치가 쌓이시게 되실 것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피보나치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실 텐데요. 피보나치도 상당히 재밌는 또 도구라고 이해해 보시면 됩니다. 현재 에코프로 차트가 49만 9천 원에서부터 153만 9천 원까지 가격이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과정이었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그때 여기서 우리가 저점과 고점을 알았으면 어디까지 눌림목 자리가 나타날지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매물대, 추세선 다 좋지만 피보나치라는 도구를 선택하시면 훨씬 더 편한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피보나치 도구를 오른쪽 아래에서 선택하신 다음에 저점과 고점을 이렇게 해서 나눠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피보나치 비율들이 확인이 되죠. 0.236, 382, 중심값 618, 786. 자, 보시면은 중요하게 생각했었던 구간들을 체크를 좀 해보시면, 자, 여기가 중심값이거든요. 중심값에서 지켜주는
지켜주는 모습이 나왔죠. 그리고 618에서 지켜주는 모습이 나왔죠. 이렇게 눌림목 자리가 내려올 때 0.382에서 지지를 받느냐, 618에서 지지를 받느냐, 중심값에서 지지를 받느냐,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좀 해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고점에서 급하게 내려올 때에는 너무나도 급하게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피보나치를 정확하게 대입할 수도 없겠다라는 생각을 들 수 있겠지만은 한번 이렇게 피보나치를 긋고 차트 에너지가 움직이는 것을 기다리다 보면은 분명히 어떤 변동폭이 줄어드는 구간이 있을 겁니다. 그때 피보나치 비율이 가장 정확하게 들어맞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현재 이러한 구간에 내려왔을 때 이때 아마 그때 제가 방송할 때 기억이 납니다. 여기서는 반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120만 원대까지 반등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피보나치 비율값에서 정확하게 236 비율값까지 정확한 반등을 해주는 것을 보였습니다. 피보나치는 우리가 어디까지 누르고 어디까지 올라갈지를 잘 모를 때 수치적인 부분에 있어서 피보나치라는 부분을 고등학교 또는 중학교 때 배우는 피보나치 수열이라는 것을 배웁니다. 그때 나오는 그 비율값들을 이 차트상에 표현을 한 건데 이 피보나치 비율을 차트상에도 대입을 한번 해보니까 잘 맞아 떨어지더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게 됩니다. 약간 예시를 좀 말씀드려보자면 이 차트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어떤 생명체라고도 저는 이해를 생각을 하면 해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절대로 한 사람에 의해서 주가가 움직일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한다? 굉장히 자연적이다. 자연적이라는 것은 피보나치라는 것도 잘 적용될 수 있는, 왜냐면 피보나치는 자연에서 발생된 숫자다 보니까 잘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차트에서도 적용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러한 236, 382, 중심값 618 굉장히 의미가 있었던 구간에서 가격에 대한 저항, 지지 이런 변동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이것들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현재 자리를 잠깐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자리는 우리 피보나치 저 고점과 저점을 이렇게 나눴을 때 236 비율이 현재 어디 있죠? 72만 7천 원대라는 가격대가 하나 확인이 됩니다. 의미 있는 반등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236 비율 값을 살려주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아직 에코프로는 이 자리를 살려주지 않았고, 따라서 아직 이 자리를 살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살려줄 가능성이 존재한다. 그리고 여기를 살려주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다시 목표가가 382, 중심값 618 이러한 가격대들을 언젠가는 테스트하러 갈 것인데, 그거는 그 이후의 패턴들을 보면서 확인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이 자리도 되게 신기한 게, 과거로 가면요 236 비율은 이렇게, 382는 이렇게, 중심값은 이렇게. 이게 어떤 의미를 뜻하냐면은 0.236 비율 값은 계속해서 만들어졌었던 저항값, 또 매물대, 0.382 값도 저항값, 매물대, 중심값도 저항값, 지지값 상당히 의미 있는 추세선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피보나치 많이 작도를 해보신 다음에 숙련도를 높이시면은 추후에 반드시 여러분들께 의미 있는 가격대에 대해서 알려줄 수 있는 이정표가 될 수 있으니까요. 꼭 공부를 같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추세선 파트는 여기까지 또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도록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강흥보 대표, 최강천 본부장, 이한 전문가, 김민영 전문가는 개인 투자자에게 전화, 메시지 등 개별 접근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결제는 트레이드 스터디 사이트에서만 이루어지며 별도의 계좌로 입금받지 않습니다. 각별한 주의 부탁드립니다.